안녕하세요. GDSC 3기에는 어드밴스드 3주차 A조 발표를 맡게 된 조성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진행한 대회 주제는 LMN 사이언스 이어진인데요. LM이 요즘 챗GPT로 인해 엄청 각광받고 있다 보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LMN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거나 대회를 참가해본 적이 없다 보니 이전 대회보다 비교적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어떤 공유된 코드들을 리뷰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들었습니다. 먼저 발표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번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좌측표를 봤을 때 프롬프트 질문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A, B, C, D, E 이게 뭔가 시험지나 오지선다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지선다와 함께 질문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골라내고 예측하는 대회입니다. 평가 방식은 MAT-SD라는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최대의 가능성 높은 답안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먼저 LMM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간략하게 가져왔습니다. LMM은 Generative AI의 하나고 NLP, 자연어 처리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센텐스를 벡터 매트리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경우에는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한 LM으로부터 더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풋 컨텍스트 이그젠플도 있는데요. 인풋에는 퀘스천 프롬프트도 있고, 의견 프롬프트도 있고, 롤 프롬프트도 있고,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질문과 답변을 이제 골라내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퀘스천 프롬프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맥적으로 주어지는 인풋 데이터 외에도 배경 지식 같은 걸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하고 사용자에게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주어지면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있고 이벤제리프의 경우에도 답변의 예시를 알고 있으면 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벤제리프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노션 전문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리뷰하는 코드에서 몇 가지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스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 표현으로 압축하는 과정이고, 디코더는 이 벡터 표현을 통해 출력 시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입력 시퀀스의 각 위치에서 다른 위치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인코더를 그 다음 보시면 인코더의 경우에는 각 레이어에 두 개의 서브 레이어를 갖게 됩니다. 이 옆에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화한 그림인데요. 먼저 인풋 부분에는 인코더 부분을 보면 서브 레이어가 두 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밑에 있는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적혀있는 셀프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 내의 각 위치가 다른 위치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 위에 이제 피드포워드라고 적혀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자기 어텐션 결과를 처리하는 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제 옆에 아웃풋 쪽을 보시면 좋은데요. 디코더는 인코더의 출력을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코더보다 하나의 서브 레이어가 더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얘는 인코더의 출력과 디코더의 입력 간의 연관성을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스크드라는 멀티헤드 어텐션은 동일한데 마스크드라는 말이
목표였죠. 이 마스킹은 출력 인베딩이 한 위치씩 오프셋 된다는 사실과 결합해서 위치 i에 대한 예측이 i보다 작은 위치에 알려진 출력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학습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 사이의 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고요. 이는 각 위치의 상대적인 정보를 모델에 전달해서 시퀀스의 순서를 인코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인코딩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져왔어요. by 정수의 execute 이렇게 적혀있고 here lies square, 뭐 샵샵 ing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토큰 인베딩은 이 벡터 어떤 특정한 차원의 벡터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my는 이 my, 덕은 이 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SEP인 것 같습니다. 이 SEP가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각 문장들을 분리해주는 말고 얘는 센텐스 A, 센텐스 B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애들은 세그먼트 인베딩에서 이제 A들로 표시가 되고 뒤에 있는 아이들은 B로 표시가 되면서 또 분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지션 인베딩의 경우에는 얘들 위치들을 나타내주는 인베딩이고요. 그래서 인풋 시퀀스는 이런 토큰, 세그먼트, 포지션 인베딩을 모두 반영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전이학습을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은 버트와 GPT가 있습니다. 특히 버트는 인코더만 있고 이제 GPT는 디코더만 있는 모델이다 이런 설명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주제에서 질문과 선지나 또는 위키피디아 같은 다른 문서들에서 이제 이 질문이나 그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연관성을 찾아서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버트 모델을 사용하는 코드들이 많았고 저희가 리뷰한 코드 또한 버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센텐스 트랜스포머인데요. 이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자면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와 동일한데 이제 얘는 센텐스 사이에 유사성, 시밀러리티를 비교하고자 하는 센텐스 트랜스포머입니다. 저희가 리뷰한 코드에서는 이 베이스라는 아이가 사용되는데요. 얘는 시밀러리티 서치 라이브러리라고 적혀있죠. 페이스북 AI에서 나온 아이고요.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과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네,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위와 아래가 두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는 트레이닝하는 과정이고요. 트레이닝하고 애드하는 랩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서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위에서 S2는 스칼라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컴프레션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줄이고 이제 정보가 손실되더라도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컴프레션 된 이후에 이 벡터를 그리고 나서 얘들을 K개 전체 벡터 스페이스에서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IVF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인버티드 파일이고요. 얘는 이 K개로 나눠진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터들의 인덱스가 순서대로 아니라 반대로 된, 인버티드 된 순서로 되어 있다 해서 IVF입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정의되고 이제 컴프레션 된 형태의 벡터를 S2H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정의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 이후에 S2A 형태로 또 애드가 돼서 이 과정까지 모두 거치게 되면은 인덱스도 트레이닝하고 벡터를 매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를 랜덤으로 지정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데이터 포인터들의 분포를 보고 적절한 곳에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인덱스 빌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학습 단계에서 클러스터들과 얼마나
퀀티제이션을 할지 그 비율과 또 오프셋을 계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서칭하는 단계인데요. 베이스 인덱스를 바탕으로 서칭을 하게 되는데 얘는 쿼리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베이스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서 실제로 인퍼런스 타임에는 쿼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온 쿼리 벡터를 검색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방문해서 그 내부에 있는 벡터들을 방문하고 탑 K에 가장 가까운 벡터를 뽑아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덱스 nprob 10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개의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방문해서 설치할지 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개에 가까운 클러스터에 방문해서 서치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서치해서 찾았을 때 탑 K에 가장 가까운 벡터를 이와 같이 뽑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 게 베이스고요. 기존에 RNN을 기반으로 했던 그 서치 라이브러리보다 훨씬 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넌파이였나 판다스였나 넌파이였나 거기서 제공을 해주는 함수인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또한 여기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택에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8일에 1차 회의를 가지고 10월 1일에 2차 회의를 가질 겁니다. 이 사이에 각자 최대한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시킬 거고요. 최소한 10월 2일까지 프로토타입을 완성시킨 다음에 수합해서 10월 4일까지 공통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70일부터 80일까지 봤는데 이제 여기 사이가 0.9에서 0.899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 저는 90%를 가져있는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